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반도 지진 공포. 자, 진도 리히터 규모죠. 리히터 규모로 봤을 때 지난 9월 12일에 5.8 그리고 20일에는 4.5 규모의 이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면서 땅이 흔들리자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볼 텐데 먼저 혹시 두 분 다 경험하셨죠? 느끼셨죠? 뭐 저는 사실 네. 그 지진 진앙지랑 집이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차로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엄청 많이 느꼈죠. 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한 5.8 네. 지진이 났을 때는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아기랑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네. 그 와이프랑 같이 아기 안고 밖으로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죠. 건물 안에 있기에는 무서워서 바로 뛰쳐나오게 되는. 자,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김영란 앵커?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라는 것 자체를 워낙 많은 쪽에서도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땅이 변형력 때문에 뒤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팽창과 수축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뒤틀리면서 단층이 생기는 거고 네. 그곳이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던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고 네. 거기를 이제 지평선 땅이 있는 데까지 수직으로 올리면 그걸 진앙이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요. 사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진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라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이제 걱정되는 것이 활성단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도 양산단층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 양산단층 비록 이제 학계에서는 이게 활성단층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활성단층일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죽어있는 단층이면 한번 우르르 하고 이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이게 아직 어린 활성단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 서해 쪽은 유라시아판이 있는데 문제는 태평양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바로 옆에는 이제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지진 때문에 이렇게 항상 걱정을 하고 진짜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환태평양 조산대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얘기보다 불레고리라고 하시면 더 많이들 아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들어봤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 빨간 띠로 돼 있는 곳이 환태평양 조산단이고요. 네. 불의 고리로 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간접 영향권에 들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이제 이번에 발생했던 지진의 단층 자체 성격은 불의 고리와는 좀 다를 수 있겠으나 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외쳐왔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안전지대다. 네, 네. 맞죠. 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5.8 지진 난 것만 보더라도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강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번 그냥 흔들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건물 다 와장창 막 유리 다 깨지고 막 네. 진열돼 있는 상품 다 떨어지고 막 맞아요. 꽤 심각했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 단층에서 일어난 얘기들이고 그리고 이게 오늘 새벽까지 추산을 했을 때 여진이요. 423회가 발생했고요. 아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공포를 계속 느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 여진이라는 게 우리가 못 느끼고 지나갈 정도면 그나마 불행 중 네. 다행이라고 네. 하겠는데 실제로 느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계속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불안감에 쌓여 있고 신문 보니까 어제는 또 여진이 발생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네. 건물 안에서 밥을 못 먹고 운동장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 장중에 네. 제가 그때 이제 어제 대구에 있어서 느꼈습니다. 장중에
흔들리더라고요 또.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따님이 그렇게 무서워한 그렇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이제 5.8 지진 났을 때는 네. 오히려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지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4.5 나고 또 3.5 이렇게 날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이 아예 이게 그냥 지진이구나를 그렇죠. 알기 아니까 때문에. 그렇죠. 네. 더 많이 나오고 아까 방금 이야기한 저희 딸은 아예 계속 잘 때마다 그냥 요즘에는 그냥 아예 제 한 품에 안겨서 거의 안 떨어집니다. 지진이 무서워서. 네.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현상을 가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오히려 머지머지 하다가 네,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진동만 있으면 그냥 다 상가 그렇죠. 집 밖으로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더라도 그렇죠, 느낌이 왠지 막. 흔들리는 그렇죠, 것 같은 이제 네. 트라우마가 네.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많이 갈 뿐더러 네. 현재 경북 지역에서만 이것 때문에 지진 때문에 약 4,000건이 넘는 피해가 보고가 됐고요.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옥집도 많고 그렇죠. 네. 문화유산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이제 어제 당정청이 합의를 했고 아마 오늘 이제 선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북 경주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로 이제 다 결정이 난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에 보도 나온 걸 따르면 정부가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역 피해를 한 85억 원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원을 받는 규모 자체가 네. 그 기준이 30억 원 있고요. 그다음에 75억 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75억 원을 넘어서면 네. 지원금을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까지 이제 아마 피해를 지원금을 발생한다. 네.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근데 제 언론이 나오고 경주는 있습니다. 문제가 그 피해 관련 부분도 문제인데 사실 경주는 상당 부분이 관광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네. 사실 지금 앞으로도 1년 이상 여진이 뭐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관광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침체될까 봐 맞아요. 그게 오히려 더 그런 중요하게 좀 걱정도 큰 있네요. 문제죠.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렇죠. 예. 있게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네. 과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지진을 연역이라고 하긴 좀 네. 그런데 네. 한번 따져보면 사실 기상청 관측하기 전에도 옛 고서에도 그렇겠죠. 네. 예. 집이 무너지고 뭐 이런 뭐 해서 추측하기로는 6.2에서 6.3 정도의 강진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현재 이제 기상청이 세워지고 나서 공식 집계. 예, 네. 이제 공식으로 집계된 거로는 이번이 5.8로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네. 보시면 그래요, 뭐 2년 혹은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경각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진 자체도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그리고 수차례 일어난 적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어. 와,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 고등학교 때 한번 지진을 느낀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때는 경각심이 아니라 물론 철이 없어서 그런 걸 네. 수도 있겠지만 와 신기하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어린 나이에 그럴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여기 살면서 내가 언제 지진 한번 그렇죠. 이렇게 네. 느껴보겠어 네.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진 설계가 필요하고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내진 설계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미미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주민민원 엄청 한대요. 네. 우리 밑에 아파트는 있냐? 예, 맞죠. 몇 진도까지 그렇죠. 예. 버텨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분위기-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됐었는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우리 진안거리가 진원에서 진안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공식적으로 네, 맞아요. 예, 우리가 집계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 아파트가 얼마나 견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시설물들과 건축물들이 어느 정도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네. 짚어드릴게요. 일단 원전이 좀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 원전의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특히 또 지금 이번에 그렇죠. 발생했던 경주 지역에도 원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많은 부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원전은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네. 건설이 된 건축물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들은 대부분 약 6.5에서 7 정도 되는 이 리히터 규모에서는 견딜 수 건들 있다. 수 있게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근데 이건 너무 약한 네.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네. 일본의 원전이 어느 정도 기준에 이 내진 설계를 맞춰놨는지도 볼 수가 네.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이 리히터 규모에서도
내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더 강력하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설계한 이 원전의 내진 설계도 이 미국이라든지 혹은 아래 보시죠. 유럽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강도에서도 버틸 수 있을 만한 내진 설계를 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일단 그 한국수력원자력의 이 입장이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철도 시설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이 달리고 고속철도 그렇죠. 뭐 KTX를 타고 가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게 그렇죠. 됐을 때 뭐 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럼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그 내진 성능을 보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철도청에서 그러니까 코레일이죠. 코레일 쪽에서도 철도청은 언제죠? 네. 코레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왔어요. 그래서 네. 현재 이 전체적인 전국에 있는 철도 시설의 이 보강 시설을 87%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고 원래는 2020년까지 100% 확보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2019년까지는 100%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타고 있는 KTX 같은 고속철도도 한 81%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 일반 철도도 약 88%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진짜 그냥 약간 뒤틀리기만 해도 탈선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아무리 내진 설계를 저렇게 해도 네. 특성상 그렇죠. 예, 저거는 쉽지 않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불안감은 감출 수가 없겠죠. 네. 그래도 최대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떨까? 그게 가장 그렇죠. 궁금하죠. 그 가- 예. 네, 가장 궁금할 텐데 일단 전국 말고 제가 조금 더 좀 자극적인 결과를 좀 가져왔어요. 네. 서울 시내에서 내진 설계 대상의 민간 건축물 가운데 내진이 확보된 곳이 26.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요. 26. 26명. 6.6%. 그러면 4대 중에 그렇죠. 한 대만. 네. 어.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있어요. 그 내진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설계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내진 설계 문서 어디에서도 특정 진도에 맞춰서 이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라는 것 해야 자체가 되는 일만. 그러니까 내진 네. 설계라는 것 자체가 약 전 세계적으로 봤을 네. 때 그러니까 리히터 규모 5에서 6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설계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는 것은 약 5에서 6 정도를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5에서 6의 이 리히터가 발생을 했다고 해도 이것이 반드시 이것을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주민들이 이제 뭐 동사무소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리 아파트 얼만큼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해서 어떤 보도에서는 우리 아파트는 뭐 약 5.3에서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아, 라고 그래요? 하지만 네. 그런 안내 문구를 붙여놨대요. 저희 집에 붙여졌어요. 저 봤어요. 그런- 6.2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신빙성이 그렇게 있는 건 이건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무슨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이요? 그러니까 뭐 그 6.2, 했던 거. 5.3 그렇죠. 이렇게 측정한 값이 그 지금 감리를 했을 때 그렇게 해줬는 정부도 그걸 잘 이게 측정을 못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이거예요. 그렇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파트를 설계할 때 그리고 네. 내진 설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아파트의 중량이 있으면 그 중량을 가로로 눌렀을 때 네. 어느 정도 눌렀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개수가 있대요. 예. 그런데 이 개수를 통해서 그 정도를 추산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개수를 통해서 한 5.3에서 6점 몇까지는 견딜 수 있겠다라고 추산을 하는 건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 개수를 리히터 규모로 환산할 수 있는 수식은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보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견딜 거라는 거지 네. 그게 무조건 꼭 그거는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도 이렇고. 빌라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네. 빌라 이야기 그 김영롱 앵커가 방송 직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요즘에 그 많은 필로티 구조의 빌라들. 요즘 어제 오늘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가. 네. 왜냐면 그냥 흔들리면 그거는 기둥 살짝 그렇죠. 금방 가도 그냥 무너지는 구조다 보니까. 네. 근데 참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거 법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지금은 아니어도 저도 살던 전집은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 대부분 주차장 그 필로티 뛰어. 요즘에 나오는 그렇죠. 빌라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주차 빌라뿐만 공간 아니라 때문에. 아파트도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필로티 층도 많으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을 준공을 할 때, 건설을 할 때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되긴 하지만 비전문가가 내진 설계를 적용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기준치는 내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만족은 하지만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응 방안을 일단 내놨거든요. 네. 이것은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네. 한번 알아뒀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참 될까 싶기도 하면서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가립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아니, 네. 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에서는 뭐 책상이나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몸이 다치지 않게끔 보호를 하고요. 저것도 그런데 네.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거, 집에서는 저렇게 해도 되는데 네. 안 됐으면 무너져 버리니까. 안 되는 집은 무조건 빨리 빨리 나가는 게 그렇죠. 좋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가능하면 가스밸브를 잠궈서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근데 것. 저거는 제가 네. 아까 했지만 그때 처음에 빠져 한번 나와봤잖아요. 네. 사실 저 3번 저거는 정말 아예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쓸 예, 겨를이 아예 없다.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바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그것 쉽지 때문에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항을 넣어놓은 거예요.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신경 써서 신경 써라. 해라. 왜냐하면은 만약에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경황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고 그러니까 대피를 합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네네. 또 식수가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내로 이 대피를 하게 될 경우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대응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네. 상황이죠. 자, 경영계 그리고 산업계 영향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사실 이번 이제 지진 때문에 시장에서 또 이 내진 관련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번 이 지진 때문에 이 관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뭐 팽창한다든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최근 상승은 좀 과열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내진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지금 2015년에도 또 강화를 했습니다. 네. 이미 그 관련 부분은 다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거를 사실 실질적으로 적용하냐 마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이번 때문에 경각심을 소위 말해 가져서 이런 건설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할 것이다. 저는 이런 기대감 아직까지 너무 지나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법적으로 소위 말하면 어느 정도 허용만 되면 네. 네. 그 기존의 콘크리트 안에 만약 철근이 10개 들어갈 걸 만약에 법적으로 9개만 들어가도 된다고 빼버리면 오히려 한 개를 뺄 그거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내진 관련 부분을 더 보강한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 문제가 어느 정도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냥 내진 설계가 뭐 리터 규모 얼마라는 걸 정확하게 해서 구조물을 넣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게 네. 사실 이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뭐 새롭게 더 커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관련 뭐 종목들이 많이 급등하고 있는 거는 전 이상과열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거는 하나는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수직 증축이라든지 새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축 건물은 이미 어쨌든 내진 관련 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큰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신축 건물이나 수직 증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내진 설계와 관련된 부분 조금 더 강화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다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를 제대로 하는지 말는지는 소위 말하는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감리 관련, 건설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리 쪽에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련 부분 한다면 사실 오히려 히림이 조금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건축 설계라든지 감리를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사가 유일한 게 히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히림 쪽은 조금 더 뭐 내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 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뭐 수요가 얼마나 클까라는 저는 뭐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방금 네. 그 히림 주가 네. 이렇게 보고 일봉을 봤는데 진짜 뭐
그 날 장중에 그렇죠.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네. 결과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이슈는 그러니까. 돼 왔었어요. 네. 그리고 그 관련 매출도 전체 소위 말하면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네. 특히 지금 최근에 뜨는 저거 보이시죠? 재난통신망과 관련돼서 리노스라든지 모다정보통신 사실 이게 뜬다는 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통신 시설이 잘 안 됐어요. 실제로 저는 이 담당 PD가 지진 났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네. 오, 아, 진짜요. 감동적이네요. 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재난 시 이제 사용하는 이 통신망 정비를 한다는 쪽으로 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 지금 저기 나오는 수혜주라고 흔히 말하는 수혜주라고 말하고 있는 이쪽이 실질적인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뭐 막연하게 급등한다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 들어 광동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요즘에 뭐 피난 소위 배낭을 꾸린다고 해서 네. 생수값이 올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테마를 막 엮으려고 하는데 네. 이건 사실 옳지 않다는 전 거죠. 너무했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어떤 누군가의 피해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완벽하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시장은 사실 좀 뭐 어쩔 수는 없는 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논리로 인해서 어쩔 수 그렇죠. 없는 건 네. 맞지만 네. 중요한 건 이제 그건 거죠. 뭐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괜찮은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산업에 미친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아주 강제적으로 그게 들어갔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 없기 때문에 지금 가열은 제가 보기에는 상승은 이상가열 그리고 자꾸만 이쪽으로 테마를 엮는 것도 제가 보기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지진을 관련해서 각자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결론을 한 번씩 내려볼게요. 먼저 김영롱 앵커가 얘기해 주시죠. 제 결론직설은 소 잃었으니 외양간은 내진 설계로 해봤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네. 소는 잃었으니까 네. 외양간 고칠 거면 이왕이면 내진 설계 그러니까 좀 튼튼하게 네. 하자라는 네. 의미였고요. 사실 이런 방제 시설에 대해서 지난 5월에도 맞아요. 내놨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경주 지진이 일어나자 다시 한번 개선 방안을 더 추가해서 입법 예고하고 오늘 그리고 1월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있고 나서 네.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진 설계나 방제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뜯어 고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조금 삐딱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럼 지금까지 해놓은 건 뭐냐. 그리고 지금까지 개선 방안 내놓은 건 뭐냐. 이거 다 뭐 허투루 그냥 한 거야 라고 시민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정부 측에서도 좀 이런 톱니바퀴 돌아가시 좀 잘 맞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소를 잃었으니까 외양간만큼은 좀 이번 기회에 튼튼하게 고치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서진 부대표요. 네, 저는 이제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는 지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설마가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요. 아까 지금 김용동 앵커가 이야기한 거에 저도 연장선상입니다. 네. 조금 더 제가 말했지만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일반 기업들 건설사들에서 내진 설계 지금보다 더 강화 안 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좀 법적 강제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이번에 발생했던 지진 리히터의 규모가 가장 강한 네. 규모였죠. 근데 언제든지 뭐 먼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더 강한 규모의 지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너무 이쪽에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더 뭐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록이 깨질 것을 염두에 두고 또 내진 설계에 대한 그리고 지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오늘 문서진 부대표,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